보통 국산 브랜드의 스탠다드와 롱레인지의 배터리 차이가 한 20에 30 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나왔던 차를 예를 들어서 보통 일반적인 뭐 EV3, EV4가 스탠다드가 58kWh 정도 되거든요, 용량이. 그리고 이제 롱레인지로 가면 이제 뭐 82, 혹은 뭐 77, 뭐 요 정도 돼요. 그러면 20에서 30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하지만 폴스타2는 10밖에 차이가 안 나요. 409km예요. 지금 이 폴스타2의 스탠다드는 진짜로 롱레인지보다 스탠다드가 더 가성비가 좋게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파TV 한손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이전에 이야기했었던 역대급 전기차 폴스타2를 한번 또 보여드릴까 하는 거죠. 사실 폴스타2는 제가 실제 오너이기도 하고 우리 와이프랑 우리 아이들이 타고 다니는 차이기도 합니다. 근데 폴스타2의 스탠다드가 나온다고 이전 스튜디오에서 진짜 212티도로 이야기했잖아요. 이거 무조건 사야 된다. 폴스타2 오너로서, 전 롱레인지잖아요. 롱레인지 오너로서 이 스탠다드를 꼭 한번 타보고 싶다 요청을 해서 드디어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까 하는 거죠. 이게 근데 단순히 가격만 괜찮다고 상품성이 좋은 건 아니거든요. 보통 우리 똑똑한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스탠다드 레인지가 나왔다 그러면 옵션이 빠졌겠지, 주행 가는 거리가 줄었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폴스타는 이게 배신을 안 하더라고요. 옵션 구성을 보면 기존보다 더 좋아졌는데 가격은 낮아졌어요. 폴스타가 우리나라의 폴스타2가 한 6,000대 이상 판매가 됐거든요. 글로벌은 한 16만 대 이상 판매가 됐습니다. 근데 진짜 이게 대단한 게 뭐냐면 폴스타라고 하는 이 브랜드는 신규 브랜드잖아요. 기존에 있었던 브랜드도 아니고 전기차 전용 브랜드인데 6,000대 이상 판매가 됐다라는 거는 진짜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 좀 프리미엄 전기차 시장에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폴스타2 말고 도로에 이제 폴스타4도 많이 보이거든요. 그만큼 확실히 자리를 잡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실 폴스타2는 기존에 뭐만 있었어요? 롱레인지 모델만 있었잖아요. 롱레인지만 있었는데 이번에 스탠다드 레인지가 새로 생긴 거예요. 물론 이 폴스타2가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2021년도거든요. 그때만 해도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야, 폴스타라고 하는 프리미엄 브랜드, 그러니까 볼보의 고성능을 담당했었던 게 이제 폴스타거든요. 근데 그 폴스타가 브랜드로 나온 거예요. 벤츠로 치면 AMG, BMW 하면 M, 아우디 하면 RS, R, 요 라인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 폴스타가 나왔을 때 폴스타2 가격으로 사람들이 놀랐죠. 롱레인지 가격, 시작 가격이 싱글 모터 기준 5,49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판매가 됐어요. 가성비 차다. 프리미엄인데 게다가 폴스타가 이 로고가 진짜 이뻐요. 그러니까 여성 오너분들의 여심을 딱 잡은 거죠. 우리 와이프도 GV60이랑 폴스타랑 너무 고민을 한 거예요. 근데 폴스타가 약간 명품의 느낌이 난다. 그러니까 디자인도 깔끔하고 실내 인테리어도 깔끔하고 주행 느낌도 괜찮고 또 그다음에 신규 브랜드인데 전시장도 예술 무슨 갤러리 같이 너무 깔끔하게 잘 되어 있다 보니까 프리미엄 브랜드로 딱 느껴지는데 가격은 5,490. 보증은 100% 받아. 게다가 싱글 모터가 아니라 듀얼 모터가 5,790으로 300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났어요. 게다가 주행 가는 거리도 싱글 모터 기준 417km 이상 주행을 하기 때문에 주행 거리도 길어, 브랜드 이미지도 좋아, 디자인도 나쁘지 않아, 이러니까 꽤 많이 판매가 된 거죠. 근데 제가 실제로 폴스타를 한 3년 정도, 2021년에 출고했으니까 3, 4년 정도 타고 다니면서 느끼는 건 417km 이상 갑니다. 그리고 주행 질감이 제가 탔던 차들 중에서 이 하체랑 전체적인 밸런스가 가장 뛰어난 차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 거예요. 제가 제 돈 주고 사는 건데 어설픈 거 살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이 폴스타2는 우리 와이프랑 우리 애들이 타야 돼요. 그러니까 안전과 주행 질감 이거를 정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첫 번째, 안전. 그러니까 와이프도 그때 한참 전기차 화재 사건 막 일어나면서 이거 타도 되냐, 이거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폴스타 같은 경우에는 16만 대, 글로벌에서 16만 대 이상 판매됐는데 단 한 번의 화재 사건도 없었습니다. 단 한 건도 없어요. 심지어 제가 이거 한번 컨텐츠로 다루려고 했었는데 그 초창기에 폴스타가 약간 대판한 폐차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운전자는 안전하고 이 실내 딱 이 실내 있죠.
그러니까 밖에는 다 부셔져도 실내는 안전하게 보호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우리 와이프한테 사진 보여줬거든요. 이거 봐라, 안전하다. 게다가 2열에 이제 아이들이 타잖아요. 제가 시승차들 진짜 워낙 많이 받고 차 워낙 많이 받으니까 그러니까 와이프랑 같이 타요. 와이프 옆에 타고 아이들 이제 뒤에 타면 애들이 이제 멀미나는 차 타면 전기차 그 당시 2021년도나 이럴 때 보면 멀미가 너무 많이 났어요. 그 회생제동 이거랑 또 그다음에 이제 모터랑 이런 것들이 초창기다 보니까 세팅이 애매한 것 차들은 2열에 탔을 때 멀미가 진짜 많이 났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폴스타 2만 멀미가 안 났어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야 애들을 한번 태워보고 차 사면 지금까지 타고 다녀요. 2025년 지금까지도 폴스타 2 타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탔을 때 멀미 안 난다, 차 좋다, 아 이거 엄마 차야? 이러면서 좋아했었던 기억이 나는 거죠. 게다가 롱레인지가 출시된 지 2021년도고 지금까지 가격 인상 한 번 없이 5,490만 원으로 그대로 유지를 했고요. 이번에 스탠다드 레인지가 출시가 되면서 아니 이게 사실 맞나 생각이 들었는데 가격이 보통 롱레인지나 스탠다드 하면은 한 500만 원 정도나 300만 원 정도 차이 나거든요. 근데 폴스타 2는 아니 진짜 이거 깜짝 놀랐어요. 1,100만 원이 쌉니다. 그럼 아까 롱레인지 싱글 모터가 얼마였어요? 전륜구동 5,490만 원이었잖아요. 근데 1,100만 원이 싸서 4,390만 원이에요. 뭔가 다르겠지. 다른 건 있죠. 자, 일단은 배터리의 용량이 69kWh 배터리 용량. 원래 롱레인지가 79kWh거든요. 그러면 어라? 스탠다드랑 롱레인지가 그밖에 차이가 안 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보통 국산 브랜드의 스탠다드와 롱레인지의 배터리 차이가 한 20에 30 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나왔던 차들 예를 들어서 보통 일반적인 뭐 EV3, EV4가 스탠다드가 58kWh 정도 되거든요, 용량이. 그리고 이제 롱레인지로 가면 이제 뭐 82 혹은 뭐 77 뭐 요 정도 돼요. 그러면 20에서 30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하지만 폴스타 2는 10밖에 차이가 안 나요. 409km예요. 아니 스탠다드인데 롱레인지와 주행거리가 그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보통 2급이면 뭐랑 많이 경쟁해요? 그 테슬라 모델 3 하이랜드랑 경쟁하잖아요. 딱 이 금액대가 다 4천만 원, 5천만 원이면은 국산차로 따지면 EV3, EV4 그리고 이제 수입으로 가면은 이제 모델 3 하이랜드랑 경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배터리 누가 봐도 원가 절감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당연하잖아요, 스탠다드인데.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 롱레인지에 들어가 있는 배터리랑 똑같은 게 들어갑니다. 게다가 보통 이제 롱레인지와 스탠다드는 진짜 배터리 용량의 차이도 나고 주행거리도 차이가 나고 딱 봐도 그냥 롱레인지 사는 게 합리적이다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 폴스타 2의 스탠다드는 진짜로 롱레인지보다 스탠다드가 더 가성비가 좋게 느껴지는 거죠. LG 에너지 솔루션이 들어가고 게다가 배터리 용량이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줄어들면 또 어때요? 무게가 줄어들잖아요. 무게가 좀 가벼워지잖아요. 그래서 주행 가는 거리가 409km까지 나오는 겁니다. 보통 배터리 겨울 되면은 LFP 배터리가 뭐 주행 가는 거리가 뭐 줄어든다 뭐 이런 걸로서 LFP 배터리를 선호하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테슬라 모델 3 하이랜드가 LFP 들어가잖아요. 근데 폴스타 2 같은 경우에는 NCM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실 경쟁 모델이라고 만약에 굳이 꼽는다면 볼보의 EX30이 있어요. EX30 좋은 차죠. 좋은 차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폴스타 2와 만약에 제가 비교를 한다면 글쎄 오히려 폴스타 2가 더 괜찮은 점이 많거든요. 게다가 폴스타를 구매할 때 걱정되는 게 뭐 있어요? 새로 생긴 브랜드다 보니까 얘 전시장이 온라인으로서만 팔거든요. 온라인으로만 파니까 이거 AS 센터 어디 가야 돼? 뭐 차 고장 나면 어디 가야 돼? 이런 걱정을 하시는데 전국에 있는 볼보 센터 다 들어갈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25년형부터는 딜리버리 서비스를 해줍니다. 보통 이런 딜리버리 서비스가 프리미엄 브랜드만 하거든요. 근데 폴스타는 프리미엄 브랜드이기 때문에 보증 수리할 때는 딜리버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있고 보증 기간도 늘어났어요. 25년형 스탠다드 레인지 기준으로 7년에 14만 킬로. 야, 7년에 14만 킬로면은 이거 쉽지 않거든요. 엄청 긴 거예요. 게다가 그래도 나는 이거 화재 불안하다, 화재 불안한데 이거 어떡하냐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1년에 한 번 고전화 배터리 상태 요것도 무상 점검을 해줍니다. 이거 다른 수입 브랜드나 다른 뭐 국산차 브랜드는 이거 돈 받는 데 있거든요. 어디라고 얘기하긴 좀 그렇지만 돈 받는 데 있어요. 하지만
폴스타는 무상으로 해준다. 자, 그러면 외관 디자인이나 뭔가 좀 옵션이 빠진 거 아니냐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세히 보면 어때요? 이 토르망치 LED 헤드램프와 새롭게 이제 24년 때부터 들어갔던 그릴 그대로 들어가고요. 19인치 휠 역시도 새롭게 디자인이 된 휠이 들어갑니다. 게다가 타이어도 보통 이게 옵션 빠지면 타이어 이거 이상으로 들어가거든요. 미쉐린 프라이머시 전기차 전용 E 프라이머시 타이어가 들어갑니다. 여기에 열선 핸들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열선 시트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뒷좌석 열선도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주행할 때 중요한 게 또 뭐 있어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역시도 기본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색상이 원래 마그네슘과 썬더가 있었는데 그 색상이 사라지고 새로운 컬러가 두 개 생겼어요. 베이퍼와 스톰 컬러가 새로 생겼죠. 그리고 이제 제가 출고한 폴스타2는 흰색이거든요. 스노우예요. 스노우 컬러 같은 경우에는 30만 원을 추가하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휠 디자인도 나쁘지가 않아요. 에어로 인서트가 적용된, 보통 전기차들은 이 공력 휠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전비 주행에 도움이 되는 디자인도 이쁘지만 전비 주행에 도움이 되는 이 휠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전비 얘기하니까 전비도 좋아졌어요. 원래 기존에 4.8 정도 나왔거든요. 근데 이번에 배터리 용량이 조금 줄어들면서 주행거리도 늘어났기보다는 배터리가 줄어든 거에 비해서 사실 409km면 적은 주행거리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배터리가 줄어들면 무게가 가벼워지니까 전비가 더 올라갔어요. 원래 4.8에서 이번에 스탠다드 레인지는 5.2까지 올라간 거죠. 4,390만 원이라고 하면 외관이 폴스타2 스탠다드 레인지와 폴스타2 롱레인지와 차이가 없어요. 그냥 새로워진 휠 디자인으로 알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폴스타는 이 친환경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허투루 소재를 하나하나 만드는 게 아니라 이게 브랜드의 가치, 브랜드의 이제 방향성 막 이런 것도 잘 맞아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소재도 나파 가죽 집어넣으면은 그 인증받은, 그러니까 동물 복지 인증을 받은 그런 가죽을 써요. 그다음에 이런 소재들도 그냥 재활용된 소재 쓰고, 그러니까 불필요한 스티커나 예를 들어서 신차 출고되면 어때요? 이 안에 막 비닐 같은 거 막 씌워져 있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다 없앱니다. 그러니까 되게 친환경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로고도 역시 스티커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깔끔하게 이렇게 스티커로 마감이 되어 있는데요. 요거를 통해서 이게 롱레인지인지 스탠다드 레인지인지 알 수가 있어요. 롱레인지는 여기에 다른 글씨가 써져 있겠죠. 스탠다드 레인지는 69kWh와 200kW, 이게 출력으로 환산하면 272마력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로백이 얘가 한 6.4초? 그러니까 절대 성능이 떨어지는 거는 아닙니다. 근데 제가 이걸 왜 서두르라고 하냐면 폴스타는 전시장 가서 차를 사는 게 아니에요. 전시장은 약간 아트 갤러리처럼 갤러리거든요. 그러니까 차를 구경하고 내가 어떤 차를 사는지를 상담을 받고 그 차를 보는, 다른 전시장과 다릅니다. 폴스타는 전시장 개념이 아니에요. 진짜 갤러리처럼 내가 이 차를 구경하고 경험하는 공간이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폴스타2를 막 엄청 판매해가지고 막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델도 우리가 서비스로 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서비스라고 얘기하면 저는 다 이거 상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폴스타2 스탠다드 레인지는 제가 이걸 사서 알지만 이 구성이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300대 한정으로 가져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착순으로 그냥 사야 돼요. 순삭으로 판매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이게 진짜 자신 있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제가 폴스타 관계자랑도 친해요. 폴스타가 오너로서, 저는 오너로서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거는 그냥 단순히 뭔가 인플루언서라서 물어보기보다는 실제 오너로서 관계자랑 친분이 있어요. 초창기 때 샀으니까. 그래서 아니 이거 가지고 오면은 솔직히 좀 한편으로는 저는 약간 좀 짜증났던 게, 전 롱레인지를 타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성능은 10%도 안 줄어들어. 한 10% 정도 차이 나거든요. 근데 가격은 20% 이상 차이가 나. 그러면은 롱레인지를 살 게 아니라 스탠다드를 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스탠다드를 가지고 왔는데 300대 한정. 그러니까 이거를 팔면 팔수록 손해가 나니까 그냥 300대로 제한을 해서 일단 좀 붐업을 하려고 가지고 왔다. 우리나라 소비자분들을 위해서 가지고 왔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진짜 이거는 보통 전기차 동호회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소문이 금방 나요. 그러니까 할인을 뭐 한다 그러면 진짜로,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벌써 이미 소문이 다 났어. 그래서 폴스타2 스탠다드 레인지를 계약 받자마자 홈페이지에 광클해야지 빠른 출고 있거든요. 폴스타 이렇게 홈페이지 가면은 빠른 출고라고 그 태그가 따로 나와 있어요.
그 빠른 출고를 가면 이 폴스타2 스탠다드 레인지를 진짜 저렴한 금액에 출고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절대 늦지 마세요. 이거 진짜 순삭됩니다. 자, 그러면 차 좋은 거 알겠어, 뭐 가격 좋은 거 알겠어. 그러면 네가 실제 오너로서 폴스타2는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길래 구매했냐, 요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디자인입니다. 디자인이 보통 화려하거나 눈에 띄거나 이런 차들 되게 많아요. 근데 폴스타2 같은 경우에는 볼보 디자인이랑 거의 유사하죠. 볼보랑 거의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이게 뭐가 좋냐면 화려하지는 않지만 질리지가 않아요. 전시장에서 봤을 때, 한 달 봤을 때, 두 달 봤을 때, 1년 봤을 때 볼 때마다 차에서 느껴지는 디자인이 다 다르거든요. 물론 디자인이라는 거는 사람들마다 느끼는 게 다르기 때문에 꼭 제 이야기가 정답은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폴스타의 가장 큰 매력은 질리지 않는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첫 번째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브랜드에 대한 믿음이에요. 폴스타가 신규 브랜드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좀 이런 마케팅도 잘 못하고 서비스 센터도 잘 운영 못하고 좀 이렇게 실수가 많은 거 아니야, 혹시나 차를 잘못 사가지고 막 좀 이런 차 가치가 확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거를 걱정했는데 절대 그렇지 않더라고요. 폴스타는 판매량에 욕심이 있어가지고 막 갑자기 할인을 막 엄청 한다든지 아니면 기존 거 막 떨이를 한다든지 이런 게 없습니다. 그냥 제한된 수량을 가지고 와서 딱 이 수량만 판매를 해요. 지금 이 롱레인지 말고 스탠다드 레인지도 300대가 아니라 그냥 판매량에 욕심이 났으면 더 가져왔겠죠. 근데 진짜 300대 한정으로 5월 출고, 빨리 출고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브랜드에 대한 신뢰성이 어느 정도 있었고요. 폴스타라는 브랜드와 제가 만나는 게 아니라 사람 대 사람으로 그 브랜드 관계자의 뭐 좀 높은 분들도 만나고 실제로 밑에서 일하는 분들도 만나고, 왜냐 스타트업이니까 새로 생겼으니까 만나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파이팅이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을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 소비자분들 입장에서는 좀 너무 뜬구름 잡는 얘기 아니야 할 수 있지만, 저는 그래도 인플루언서 생활을 오래 했고 5만 가지 담당자들을 다 만나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폴스타 관계자분들의 그 파이팅 넘치는 분위기와 그 믿음을 저는 사실 느꼈기 때문에 차가 좋은 건 첫 번째고, 두 번째 브랜드에 대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안전이에요. 아까 화재 사건이 뭐 없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샀을 때는 초창기였습니다. 2021년도에는 출고 대수도 많이 없었고 처음 들어왔다 보니까 그런 선례들이 없었어요. 그러면 사고 나면 큰일 나는 거 아니냐. 심지어 왜 저는 제가 타서 사고 나는 거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랑 제 와이프가 타잖아요. 근데 만약에 사고 나서 혹여나 문제가 있으면 그거 어떻게 해요? 절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신중하게 고른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 차를 구매하게 되고 믿을 수 있게 됐던 계기가 아까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출고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진짜 완전 대형 사고 한 번 난 적이 있었어요. 진짜 차체가 막 다 휘고 막 이랬는데 상대 차는 완전 작살났거든요. 완전 대형 덤프 트럭이가 그랬어요. 근데 실내에 타 있던 운전자는 경상으로 무사했거든요. 차는 아주 아작이 났는데 그거 보고 일단 그렇게 사고가 났는데 화재도 안 났고요. 차체를 보호하면서 실내가 그대로 유지가 되더라고요. 이런 믿음이 생겼습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옵션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폴스타2가 뭐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타고 다닌다고 생각을 했을 때 트렁크 공간이 아이들이 타고 다니는, 우리 아이들은 제가 애가 셋이에요. 둘째랑 셋째랑 초등학생이에요. 그러니까 자전거, 뭐 킥보드 이런 거 진짜 많이 탑니다. 자전거나 킥보드를 넣어도 절대 트렁크가 작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러기지 스크린을 빼놓고 다닙니다. 이 커버를 빼요. 왜냐면 이게 있으면 딱 트렁크를 닫았을 때 이 걸려요. 이게 물론 올라간다고 해도 이게 걸려가지고 자꾸 물건이 많이 더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거 빼는 것도 간단해요. 그냥 이렇게 좀 딱 당기면 빠지니까 이걸 빼가지고 이렇게 하면 빠지거든요. 이렇게 툭 치면 빠집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공간이 넓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런 작은 디테일들이 너무 좋아요. 예를 들어 아이들이 타고 다니는 자전거나 이런 게 이렇게 서로 이렇게 부딪히면 흠집 나거든요. 그러니까 난리 나요 그러면은. 근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이제 칸막이를 나눌 수가 있고 여기 또 고정할 수 있는 끈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눠서 짐을 적재하게 되면 긁히거나 뭐 쓸리거나 이런 일도 없습니다. 게다가 뒤쪽에 보면 시거잭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뭐 애들 장난감 중에 그 충전해야 되는 것들이 몇 개 있어요. 그러면 이 시거잭 통해서 충전까지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지금 2열을 꼭 얘기해 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엄청 넓은 건 아닙니다. 왜냐면 이 센터 터널이 위로 좀 많이 올라와 있어 가지고 딱 탔을 때 느껴지는 거는 공간이 좀 좁은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는 거와 실제로 타고 다니는 거랑 또 다릅니다. 보통 우리나라 소비자분들은 큰 차를 되게 선호해요. 차가 무조건 커야지 좋은 차다, 커야지 된다 이런데 폴스타 2를 실제로 타보면 이 2열에 탔을 때도 막 그렇게 좁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꼭 이건 얘기해주고 싶었어요. 와이프는 운전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뭐 이제는 못하진 않죠. 왜냐면 제 카니발도 이제 운전을 하니까. 근데 차가 아담한 사이즈고 컴팩트한 사이즈이기 때문에 운전하는 게 일단 어렵지 않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서도 공간이 꽤 넓어요. 보통 저희 아이들 둘째, 셋째는 이 뒤쪽에 아예 카시트를 장착하고 다니거든요. 이 시트가 위로 더 올라왔는데도 좁다는 이야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직 어리니까. 근데 초등학생인데도 타고 다녀도 됩니다. 그리고 보통 아이들이 안 탈 때는 어머니나 우리 아버님을 같이 이제 모시고 다니거든요. 근데 2열에 이렇게 탑승하시는데도 절대 좁다고 말씀 안 하세요. 근데 이게 좁다 생각하면 그 윗걸로 넘어가도 됩니다. 사람에 따라서 소비자에 따라서 판단하는 건 다르지만 저희 가족들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 공간이 절대 좁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이 통으로 열려 있는 이 글라스 루프도 굉장히 개방감도 좋고요. 또 열선 시트와 시타이트 단자도 두 개나 들어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게 좀 도움이 될 수도 있나 생각이 들지만 스키 수루까지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운전석도 사실 중요하죠. 실내가 어찌 보면은 이 센터 콘솔이 좀 위로 올라와 있어서 좀 답답한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쪽 사이드 보면은 수납함이 또 있어요. 저희는 아이들이 타다 보니까 이제 솔직하게 그런 막 물 먹고 막 흘리고 과자 막 이렇게 흘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쪽에다가 소형 청소기랑 물티슈랑 휴지 같은 거 딱 넣어놓으면 좋을 공간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무선 충전 패드와 여기 히타이트 단자가 이 안쪽에 커버로 해서 숨겨져 있어요. 그리고 컵홀더도 이쪽에 하나 있고, 그리고 조석에는 글로브 박스도 들어가 있죠. 요거 어디서 많이 보던 디스플레이 아닌가요? 그 볼보에 사용했었던 인포 시스템과 비슷하기 때문에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전혀 부족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폴스타 2를 타면서 항상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되게 화려하거나 뭐 기능이 엄청 많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자주 사용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화려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많이 쓰는 게 있으면 돼요. 키맵 순정으로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누구 아시죠? 누구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도 내비 막 할 때 아리아 불러가지고 그냥 다 하거든요. 들어가 괜찮아. 게다가 이렇게 굳이 부르지도 않고 여기 보면은 마이크 버튼이 있어요. 근데 보통 이게 텀이 있거든요. 다른 차들은 부르면 한 1, 2초 정도 딜레이가 있는데 지금 이 폴스타 2는 그 딜레이가 없어요. 자, 예를 들어 누르면 아주대학교 길 안내. 몇 번째 장소로 갈까요? 진짜 빠른 거예요. 아니야, 꺼줘. 이렇게 반응이 진짜 빠르기 때문에 사용하기가 정말 쉬워요. 주행하다 보면은 폴스타는 생각보다 주행에 대한 느낌이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기 좀 놀라웠던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우리 와이프가 운전하다 보니까 이 스티어링을 가볍게 하고 원페달도 끄고 크림 모드를 온으로 한 상태로 다녀요. 그러면 이게 어떤 게 다르냐면, 주행하면서도 한 번 더 얘기했지만 내연기관을 딱 타면 이게 주행하다가 악셀을 딱 떼면 그 엔진 브레이크 걸린 것처럼 자연스럽게 엔진이 구동되면서 부드럽게 쓰잖아요. 근데 전기차들은 어때요? 갑자기 회생지동이 딱 걸리면서 그냥 꿀렁하죠. 이게 멀미나는 거거든요. 그런 느낌이 안 나게 부드럽게 주행을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보니까 이 센터 쪽에 블랙 하이그로시가 있어가지고 때가 되게 많이 탔었는데, 지금 블랙 하이그로시가 아니라 지금 다른 소재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도 심플해 보이는데요. 그리고 옵션 가격도 낮아졌어요. 아니 4,390만 원이면 야 차량 가격만 1,100만 원 내려가고 거기 들어가 있는 옵션들 크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파일럿, 플러스, 나파 가죽.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저는 파일럿, 플러스, 나파 가죽까지 다 넣었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 파일럿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전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랑 이 차선 유지 보조, 왜냐면 주행 보조 시스템이 기가 막히거든요.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주행 보조 시스템이 기가 막히기 때문에 이건 들어가야 되고 긴급 제동까지 여기 묶여 있어요. 그래서 파일럿은 넣어야지 했는데, 파일럿이 이전에 롱레인지 기준으로 299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120만 원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인하된 거죠. 차량 가격뿐만이 아니라 옵션 가격까지 쌓았어요. 게다가 여기 이제 플러스가 기존에 490만 원이었어요. 근데 이게 300만 원으로 인하가 됐습니다. 가격이 내려갔어요. 그렇다고 옵션이 빠졌냐? 아니에요. 기존에 있었던 거 그대로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플러스에는 어떤 것들이 묶여 있냐?
일단은 이 시트 가죽이 한 단계 더 좋아집니다. 여기에 전동 트렁크가 묶여 있어서 보통 플러스는 기본으로 선택을 많이 하세요. 게다가 에어컨 필터도 한 단계 더 좋은 걸로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밑쪽에 안개등 있죠. 안개등이나 LED 여기 그 코너링 라이트, 야간에 주행하다 보면은 라이트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 있어요. 각도 비춰주는 거. 그게 플러스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거 말고 사실 전동 트렁크랑 요 글라스 루프 있죠. 요게 플러스에 묶여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그 폴스타 로고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요 나오는 이 불빛이 너무 예뻐서 여기에는 그 열차단 저 필름이 또 들어가 있어가지고 보시면 그냥 생유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프라이버시 글라스처럼 들어가 있어서 열차단도 되기 때문에 이 플러스를 안 넣을 이유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원래 이전에는 플러스만 넣어도 490만 원, 거의 500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파일럿이랑 플러스를 넣어도 500이 안 넘어갑니다. 420만 원대예요. 그러니까 와, 차량 가격도 낮아져, 옵션 가격도 싸,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나파 가죽 같은 경우에는 이 시트가 나파 가죽이 들어가고 통풍 시트 들어가고 오디오 이렇게 묶여 있고 이렇게 있었는데 요것도 저는 기본으로 넣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선택하시면 돼요. 보통 파일럿이랑 플러스까지는 제가 추천을 드리고 나파는 취향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죠. 출발은 사실 시동을 따로 거는 게 없습니다. 보면은 그냥 이렇게 브레이크 밟고 드라이브를 누르면 시동이 걸리고 출발하는 거죠. 저랑 와이프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키, 그러니까 폴스타 어플을 다운받아 가지고 키처럼 사용하고 있거든요. 요게 이제 플러스에 묶여 있어요. 폴스타 키가 이렇게 네모나게 생겼어요. 사실 요게 키인데 이거 말고 보통 키도 이렇게 가죽으로 덮여져 있는 게 있거든요. 근데 요거 말고 저희는 이제 그냥 어플로 이용해서 핸드폰만 가지고 문을 열고 문 닫고 주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요거를 선택하려면 플러스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이제 제가 폴스타에 또 빠졌던 또 한 가지 이유가 바로 이 주행이에요. 아무리 가격이 싸고 옵션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 해도 차는 큰 틀에서는 결국에는 이동 수단이잖아요. 그 다음에 주행을 많이 해야 되는 거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이 폴스타는 주행 느낌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앞쪽에 설명했었던 뭐 디자인이 좋고 브랜드가 믿고, 이거는 사실 이 주행의 그 다음 순서예요. 주행을 해보고 주행이 마음에 들어야 살 거 아니에요. 왜냐면 계속 타고 다녀야 되는데 주행할 때마다 별로면 사실 진짜 내가 돈 주고 고생하는 꼴이 되거든요. 근데 폴스타는 진짜 이 타자마자 와, 이 주행 질감 이거 뭐야? 그러니까 진짜 감히 얘기할 수 있는 게 제가 탔었던 이 금액대의 차들 중에서 주행 질감이 가장 좋습니다. 승차감이 일단 되게 약간 탄탄한 편이에요. 보통 우리가 차를 타게 되면 부드럽고 물렁한 차가 있고 승차감이 좀 탄탄한 차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폴스타는 기본적으로 승차감이 꽤 탄탄한 편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방지턱을 넘었을 때 살짝 좀 승차감이 안 좋은 거 아니냐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거는 나쁜 쪽으로 탄탄한 게 아니라 기본 주행 밸런스가 되게 잘 잡혀 있어요. 보통 전기차 초창기 모델이나 전기차 타고 보면은 막 이 모터도 막 따로 노는 거 같고 회생지동하면 막 멀미나고 밑에 하부랑 차 이 캐빈이랑 뭐 프레임 바디처럼 막 따로 노는 전기차들 진짜 많거든요. 근데 이 폴스타는 제가 21년도에 샀어요. 21년도에 딱 탔을 때 주행 질감이 내연기관이랑 크게 다르지 않은데? 왜냐면 그 당시에는 내연기관에 비교했을 때 진짜 회생제동이랑 이 모터 소리가 너무 거슬려 가지고 선택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왜냐면 내가 비싼 돈 주고 차를 사는데 이런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내가 차를 타야 돼? 이 생각이 일단 제일 먼저 들어. 애들이 이제 2열에서 타니까 멀미 난다고 하니까 다른 전기차 탔을 때 다 멀미 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폴스타를 딱 가지고 와서 한번 시승을 했었는데 너무 괜찮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승차감이나 주행감, 요게 왜 그러냐 했더니 이 크림 모드도 큽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회생제동을 좀 한다 그러면 사실 이 원페달을 표준으로 두면 이런 식으로 회생제동이 들어옵니다. 근데 저는 폴스타 타면서 회생제동을 사실 켜본 적이 없어요. 그냥 원페달을 무조건 끕니다. 원페달 끄고 크림 모드 온을 하면 내연기관 타고 있는 것처럼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리고 우리 와이프는 이 스티어링 휠이 이제 좀 무거우면은 운전할 때 약간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가볍게로 세팅을 하는데 이 폴스타 2가 퍼포먼스 선택하면 또 다른 차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것도, 그러니까 이 폴스타 2를 가성비가 좋은 차로만 이야기할 수 없는 게 얘가 기본 세팅 베이스는 되게 타이트해요. 그러니까 약간 하드코어 느낌도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퍼포먼스를 선택하고 뭐 이 퍼포먼스 선택 안 했다고 쳐도 스티어링을 이렇게 단단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저속에서의 스티어링과 이 차 움직임이 굉장히 예민해져요. 조금만 움직여도 차가 움직이잖아요. 이 진짜 예민한 거거든요. 자, 가볍게 하면은 조금 부드러워집니다.
이런 움직임의 변화가 생각보다 커요. 그래서 폴스타2의 진짜 찐 약간 변태 같은 분들은 얘의 퍼포먼스를 집어넣는 분들입니다. 649만 원에서 449만 원으로 200만 원 가격 인하가 이번에 됐거든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비싸냐 할 수 있지만 비싸지 않습니다. 올린저 서스라고 아시죠? 올린저. 이게 어디 들어가냐면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에 들어가는 거 있어요. 올린저 서스. 이게 여기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브레이크도 브렘보로 바뀌고요. 안전벨트 색상 황금색으로 바뀌고요. 421마력으로 올라가고 제로백이 4.5초예요. 그러니까 미친 괴물덩어리 되는 거죠. 가성비로 할 건 폴스타2 스탠다드 레인지가 최고고요. 이 가격을 대체할 수 있을 만한 차가 없어요. 그리고 진짜 좋은 차 타고 싶죠. 폴스타4 듀얼 모터. 그게 짱입니다. 그냥 8,000원 중반 할 텐데 E클래스나 O3 살 바에는 폴스타4 듀얼 모터가 성능, 주행 질감 압도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그다음 옵션까지. 제가 그래서 폴스타4를 사는 이유가 이 폴스타2에 워낙 만족을 했기 때문에 폴스타2를 안 팔 거예요. 폴스타2를 그대로 가지고 있고 폴스타4를 새로 구매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주행보조 시스템이 이렇게 하면 주행보조 들어오거든요. 진짜 잘 잡아줍니다. 제가 야간 주행이 되게 많고 주행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 주행보조 시스템을 진짜 많이 써요.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차선 자체도 굉장히 잘 잡아주고 앞차와의 거리, 그러니까 이 주행보조 시스템이 되게 잘 되어 있어요. 도심에서도 잘 잡아주는데 보통 이 주행보조는 고속도로에서 많이 쓰잖아요. 뭐 차를 올려가지고 제한속도 뭐 100이면 100에 걸어놓고 주행을 하는데 그냥 그대로 갑니다. 촬영을 만약에 안 한다고 하면은 촬영할 때는 이제 인원을 태우고 가야 되니까 카니발을 타는데 그게 아니면은 그냥 폴스타로 혼자 제가 이거 주행보조 저기 써가지고 혼자 갑니다. 게다가 이 디스플레이 통해서 티맵이랑 연동돼가지고 화면을 볼 수도 있고요. 게다가 하만카돈 사운드가 사실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볼보가 오디오가 되게 좋잖아요. 그럼 폴스타도 오디오가 좋지 않을까 기대를 했는데 좋습니다. 그냥 자꾸 너무 칭찬만 하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이거 너무 광고 아니냐 할 수 있지만 제가 왜 샀겠습니까? 그러니까 산 데는 이유가 있어요. 이 하만카돈이 그 나파 가죽에 묶여 있거든요. 물론 이번에는 나파 가죽이랑 이 하만카돈이랑 별도로 이게 옵션이 나눠져 가지고 따로 지금 빠졌는데 제가 구매할 때는 이게 묶여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선택을 해서 오디오랑 나파 가죽 통풍을 선택을 했는데 진짜 다릅니다, 사운드가. 그러니까 차가 크지가 않다는 건, 실내가 이렇게 아담하다는 거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요. 단점도 있겠죠. 넓은 실내가 아니니까 공간이 좁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아담한 사이즈가 좀 더 사운드가 훌륭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만카돈 오디오도 생각보다 너무 괜찮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를 하면 출력도 사실 그렇고 주행 질감도 그렇고 그냥 롱레인지랑 똑같아요. 그냥 가격 인하가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51% 주행 지금 배터리 남아있거든요. 주행 가는 거리가 근데 220km 찍혀 있어요. 그냥 롱레인지랑 별 차이가 없어요. 100%면 450km를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이러면은 사실 야 이거 진짜 그냥 중고 폴스타2 롱레인지 살 바에는 그냥 진짜 스탠다드 레인지 가가지고 사는 게 가성비가 좋죠. 그냥 일반 기본 가격도 2,100만 원 다운이 됐죠. 그 다음에 플러스랑 파일럿 옵션 가격도 이전에 그냥 플러스만 해도 490만 원이 넘었는데 지금은 두 개 합쳐도 490, 500이 안 넘어요. 그러니까 290에서 120으로 다운되고 플러스도 490에서 300으로 다운되고 실제로 한 1,500만 원 이상이 가격이 저렴해진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 금액대면은 대안이 없는 가격대이기는 해요. 그리고 실제로 도로에서도 폴스타2가 많이 보이잖아요. 지금 저 앞에도 폴스타2 지금 지나갔거든요. 흰 색깔. 많이 보이는 이유가 결국 판매량이 저는 증명을 해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를 구매하는 데 있어서 뭐 이런 인플루언서들의 이야기와 뭐 여러 가지 뭐 매체들의 마케팅 뭐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하겠지만 결국에는 이 차를 구매하는 건 소비자들의 입소문이거든요. 근데 결국 이렇게 판매가 많이 됐다는 건 그만큼 상품성이 좋다는 거를 이야기하는 거고, 제가 이 차를 한 3년 넘게 타고 다니면서 느끼는 거는 진짜 이 가격대의 차라고 느껴지지 않을 정도의 상품성을 저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타 좋은 거 알아. 근데 4,390이면 지자체 보조금 그리고 국고 보조금 받으면 1,000만 원 정도, 못해도 800만 원은 나오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얼마에 사는 거야? 4,300에서 800만 원, 3,000만 원 중반대 아니냐 이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보조금을 못 받습니다.
보증을 왜 못 받아? 아마 이 전기차에 관심 있는 분들은 뉴스에서 한 번씩 보셨을 거예요. 이게 화재 사건이 하도 많이 나고 문제가 생기니까 SOC라 그래가지고 배터리 충전 상태를 이 계기판에 표시해야 되는 규제가 생겼어요. 근데 지금 당장 출시된 차에 SOC 이거 법규해가지고 계기판에 그 띄운 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확약서라고 받아요. 그러니까 확약서는 뭐냐면 우리가 1년 이내로 이거 해가지고 적용할게. 대신 우리 보조금 줘. 이게 그 SOC 확약서거든요. 근데 폴스타2는 16만 대 이상 판매가 되면서 단 하나의 화재 사건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 SOC 확약서가 꼭 이렇게 중요하나 하지만 뭐 나라에서 또 하는 거니까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또 그 개발을 사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폴스타4 같은 경우에는 확약서를 해가지고 아마 지금 개발을 하고 있을 텐데 폴스타2 같은 경우에는 시간도 없고 그거 개발할 바에는 차라리 우리가 화끈하게 지원금 줄게. 아, 이게 폴스타2 멋있지 않아요? 폴스타? 그래서 자체적으로 40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근데 이게 왜 좋냐면 보통 우리가 전기차를 사면 지자체 보조금, 국가 보조금을 받으면 그러니까 1년 안에 팔면은 같은 지역에서 사는 사람한테 팔아야 돼요. 이거 모르는 분들 꽤 많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이거를 경기도에서 샀어, 수원에서 샀어. 근데 뭐 서울에 판다, 뭐 부산에 판다 이러면 이거 국고보조금이나 지자체 보조금 받았던 걸 토해내야 돼요. 그러니까 같은 지역에 사는 사람한테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되게 이게 어렵거든요. 근데 이게 자체적으로 지원금을 400만 원을 주는 거니까 그냥 내가 타다가 팔아도 당장 팔 수가 있어요. 지원금을 뱉어낼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또 한 가지는 요즘 전기차가 뭐 인기가 없다 하지만 잘 팔리는 곳은 벌써 지원금이 끝난 데도 있어요. 저 놀랍더라고. 최근에 좀 조사해 보니까 지원금이 없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걸 사고 싶어도 못 삽니다. 왜? 보조금이 없으니까. 근데 지금 폴스타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400만 원을 지원하기 때문에 그냥 어디든 누구든 당장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게다가 이 폴스타2 스탠다드 레인지 같은 경우에는 5월달 안에 출고가 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빠른 출고가 되는 거죠. 그럼 얼마였어요? 아까 전에 4,390만 원에 400만 원 할인받으면 3,990만 원. 3,990만 원에 누가 어떻게 살 수 있어? 이런 걸. 400km 주행이 넘고 200cc 2마력에 제로백 6.4초. 게다가 프리미엄 수입차에 7년 14만 킬로 보증. 게다가 보증을 받을 때는 프리미엄 탁송 서비스까지. 이거 어디서 살 건데? 3,990만 원이면요. 여러분들 그 EV4나 EV3는 깡통 기준으로 그 가격이고요. 보통 GT라인이나 옵션을 다 집어넣으면 한 5천이 넘어요. 5천이 넘어갑니다. 근데 지금 이 폴스타2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파일럿이랑 플러스 두 개 넣어도 490만 원이에요. 그러면 3,990만 원이 차값이고 여기에 400만 원 더하면 그냥 4,300만 원에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4,300만 원에 EV3나 EV4 살 바에는 폴스타 사는 게 낫지 않나. 비교가 안 돼요. 수입으로 넘어가도 수입에 많잖아요. 사실 하이랜드도 있기는 한데 하이랜드 살 거면은 이게 진짜 주행 질감이 다르거든요. 하이랜드가 모델 3 하이랜드가 많이 좋아졌다고는 해도 그건 LFP고 게다가 걔도 5천이 넘어요. 보조금 받아도. 근데 얘는 4,300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가격이나 이런 걸로 상대가 안 된다는 거예요. 보증이나 이런 게. 자, 여러분들 진짜 이 영상이 나갈 때쯤이면 아마 다 오픈이 되고 공개가 됐을 건데 폴스타 홈페이지에 빠른 출고 태그 있거든요. 여기 빨리 클릭하셔서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실제 오너였기 때문에 이 구성이 솔직히 좀 배가 아픕니다. 제 거는 이거 이렇게 안 생기고 이게 그릴처럼 되어 있고요. 이게 약간 이게 격자 무늬처럼 되어 있고 게다가 휠도 보면 이거 19인치 이거 휠 진짜 예쁘거든요. 배 아픈 거죠. 먼저 타고 다녔다는 거에 의미를 두고 제가 차를 만약에 안 샀으면 폴스타의 매력에 빠지지 못했을 것 같아요. 몰랐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폴스타2 스탠다드 레인지도 이렇게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고 폴스타4를 구매하는 것도 결국 폴스타2를 타봤기 때문에 그 전에 구매해서 먼저 타봤기 때문에 그 매력을 알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단순히 뭐 처음부터 왜 이렇게 좋게 얘기하냐 할 수 있지만 진짜 타보면 왜 좋다고 이야기하는지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도 꼭 가까운 폴스타 전시장에 폴스타2 스탠다드 레인지와 폴스타4가 전시되어 있거든요. 꼭 한번 가서 보시고 기회가 된다면 꼭 한번 타보세요. 진짜 폴스타2 이 스탠다드는 스탠다드가 아닙니다. 그냥 더 싼 게 나온 거예요. 제기랄. 알파 브라보의 QI2 맥세이프 거치대, 요거 우리 우파몰에서 판매하고 있는데 맥세이프 기능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무선으로 붙고요. 게다가 15W의 급속 충전기예요. 그리고 이거 아마 무선 충전기 사용하셨던 분들은 다들 알 텐데 이게
발열이 생겨요. 그러니까 되게 이제 열이 금방 받으면 충전 속도가 진짜 빨리 떨어집니다. 근데 지금 얘는 냉각 소자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발열을 굉장히 잘 잡아요. 그래서 충전 속도가 떨어지는 단점도 없고요. 이게 지금 앰비언트 무드등 색깔을 내가 선택할 수가 있어요. 지금 좀 무지개로 해놨는데 뭐 이 실내 앰비언트와 잘 어울리는 색깔을 조절해가지고 맞출 수도 있고, 앰비언트 거치대랑 시거잭이랑 같이 사용하면 색깔까지도 예뻐. 디자인은 뭐 나무랄 것도 없어. 충전 속도랑 자성까지 기본기까지 충실한 알파 브라보의 QI2 거치대. 늦지 않기 전에 우파몰로